요양시설엔 요양보호사가 짱입니다. 안녕하세요. 요양보호사가 짱인 법적 근거는 있습니다. 그 팁은 다음에 드리기로 하고, 오늘 팁은 제가 이미 말씀드린 대로 제 소개를 하는 거죠. 왜 팁을 가지고 자꾸 말하냐? 이 법이 딱딱하고 지루하고 재미없고, 그래서 팁으로 유인을 하는 거죠. 내일도 있겠죠. 내일은 있습니다. 내일은 집회신고하는 요령, 방법, 김포경찰서를 어제 다녀왔거든요. 그래서 그 정보과 형사 인터뷰도 했고요. 집회신고가 또 우리 요양보호사들한테는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건 강의 계속되면 왜 중요한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레도 있습니다. 모레는 부당해고 당했을 때 부당해고 구제 신청하는 방법. 내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심판회의가 있거든요. 그걸 또 팁으로 제공하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소개 중에서 요양보호사가 된 이유, 저는 2015년 7월 31일 예장통합 부천노회에서 면직 출교가 됐죠. 그 이유는 2004년에 제가 교회 노동조합을 설립해서 한때 파란을 또 일으켰던 바가 있어요. 아무튼 그것과 뭐 여러 가지 이유로 면직이 돼서 저는 시골에 내려가게 되고 여주에 가서 어머니를 모시게 되면서 친구 목사가 제가 요양보호시설의 센터장을 하고 있는데, 어머니를 모시고 있으니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따라. 그러면 자기가 취업을 하게 해서 월 뭐 한 35만 원 정도를 받을 수 있다. 이 촌에서, 정말 촌이죠. 촌에서 35만 원이 어딥니까? 그래서 저는 그래서 2017년 7월 경에 이천 간호학원에서 하는 요양보호사 교육원을 수료하고 시험에 합격해서 8월 31일 날 합격증을 받았죠. 그리고 바로 요양시설 재가센터에 친구가 하는 곳에 취업을 해서 어머니를 모시는 1시간 노동자가 된 거예요. 그리고 2017년 9월 4일 대한민국 요양보호사 노동조합을 설립을 했죠. 2018년 2월 3일 날 요양보호사 상담소 밴드를 개설을 해서 현재 멤버 회원이 3,588명인 거를 오늘 확인이 됐네요. 요양보호사 상담소 밴드는 요양보호사들의 질문을 24시간 안에 답변을 드리겠다. 사실은 1시간 안에 답변을 하는 아주 성실히 3년 동안을 잘 이끌어 왔고요. 또 그것 때문에 그 요양보호사들이 제 강의에 충성도가 높을 거라 하는 믿음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2018년에 6월 7월경에 어떤 요양보호사가 저한테 강의 좀 한 중요한 걸로 한 10개 정도만 하면 안 되겠냐. 그래서 나는 그 강의하는 거를 할 수는 있는데 동영상 올리는 걸 모른다. 그랬더니
이분이 뭐 이렇게 해라 그래서 밴드에다가 올렸어요. 저는 밴드에 올린 줄 알고 그냥 사실은 근데 대충 한 건데, 제가 면직에서 복직되고 지난 한 달 동안 그 교회에 설교를 올리느냐고 올렸더니 내 동영상이 10개나 돌아다니는 거예요. 물론 뭐 댓글 질문에 답변도 못했죠. 참 미안하기도 하는데, 그래도 그 구독자가 980명이에요 지금. 이 누구겠어요 이게 다. 우리 요양보호사들이 들어오셔서 제 강의를 많이 들어주신 거고 구독으로 신청해 주셨는데, 뭐 동영상 10개니까 10분짜리 동영상 10개 봐야 뭐 얼마 되지도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시청 시간은 500시간 정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그 요양보호사들에게도 필요하고 또 일반인들에게도 필요하겠구나, 이렇게 생각해서 앞으로도 더욱 성실히 동영상을 업로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요피법 제4강 요양보호사 필수법 노동법 근로기준법 제3조 근로조건의 기준. 이 법에서 정하는 근로조건은 최저기준이므로 근로관계 당사자는 이 기준을 이유로 근로조건을 낮출 수 없다. 근로조건의 기준이다 그랬어요. 첫째는 이 법에서 정했다. 그런데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겁니까?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이 근로기준법은 모법이 있다고 그랬죠. 그리고 모법은 헌법이다. 헌법에 따라 근로조건을 정해라. 법률로 정해라. 이 근로기준법은 법률입니다. 법률. 그래서 헌법 제32조 근로조건의 기준, 인간의 존엄성 보정하도록 법률로 정한다.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기 위해서 법률로 정한다. 이렇게 헌법 제32조에서 명령을 했죠. 그래서 이제 근로기준법이 탄생하게 되기 때문에 잔여법이고 모법이다, 그런 관계에 있는 거죠. 둘째는 근로조건의 기준. 그래서 기준. 여러분 체육시간 다 겪어보셨죠? 기준 그러면 그 학생이 기준 당한 학생이 기준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딱 누구지? 하고 그 기준을 알아야 기준에 따라서 양팔 벌려 하면 양팔 벌리고, 좁은 뭐 앞으로 나란히 뭐 아무튼 그 기준이 있어요. 기준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지금 근로조건의 기준을 알고 있는 거예요. 기준. 그래서 이걸 알도록 배워야 기준이 뭔가. 기준 모르고 뛰어가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요양보호사는 원장이 기준이 아닙니다. 근로조건에.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기준이 아닙니다. 기준이 사용자가 기준이 아닙니다. 기준은 이 법, 근로기준법이 기준이다 그랬습니다. 셋째는 이 법이 정한 기준 그랬는데 최저 기준이다 그랬어요. 이 법이 정한 기준은 최저 기준, 그러니까 바닥이라는 겁니다. 더 내려갈 곳이 없는 겁니다. 더 내려가면 안 됩니다. 더 내려가면 무효입니다. 더 내려가면 불공정한 겁니다. 제가 요양보호사의 경우 대상자 집에 가서 그 사람들 보살피는데요, 대상자가 죽었어요. 그 요양보호사 잘못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직장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또 반대로 그럼 뭐 사용자 책임이냐, 죽은 게. 죽은 거는 사용자 책임이 아니지만 일종의 일터고 일감 아닙니까, 대상자가. 그러면 일감 제공 의무가 누구한테 있어요? 일감 제공 의무는 사용자에게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사용자가
대체 일감이라도 줘야 되는 거예요. 그 민법으로는 이게 불공정 계약이 되고요. 근로기준법 23조 해고의 제한이라는 해고 등의 제한이라는 규정을 보면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에 징벌을 하지 못한다 그랬어요. 이 징벌입니다. 휴업당하는 게 징벌입니다. 해고당하는 게 징벌입니다. 그런데 징벌이라는 거는 잘못이 있을 때 징벌이 있는 거지, 잘못 없는 근로자가 왜 징벌을 다 받습니까? 물론 센터장의 잘못도 아니에요. 사용자의 잘못도 아니에요. 그렇지만 비가 와서 일터가 망가졌어요. 일을 못해요. 그럼 비 안 오는 실내에서 일을 하도록 해야지요. 그럼 실내 일이 없다. 그러면 돈 주고 보내야지. 그냥 보내면 안 됩니다. 대체 일감을 제공할 의무가 사용자에게 있는 거예요. 그때 어떤 원장은 발굴해서 네가 해라 이게. 발굴해서. 발굴이라는 말을 쓰잖아요. 대상자를 발굴해가지고 네가 일을 해라 이거예요. 아니 어떤 근로자가 자기가 할 일을 자기가 찾아서 합니까? 준일 하면 되는 거예요. 준일. 이게 갑질을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되죠. 그래서 아무 잘못도 없이 일감을 빼앗기고 일터를 잃어버려서 부당 휴직, 부당 해고 이런 거 정말 부당한 건데, 문제는 요양보호사가 계약서에 날인할 때 날인하지 말아야 되는데 거기에 날인을 했어요. 또 일을 해서 벌어먹고 살아야 되니까 불공정하고 이 근로계약은 잘못이라는 걸 알면서도 하는 경우가 있어요. 하지만 그 근로계약은 무효에 해당된다. 15조에 보면 근로계약이 이 법에 미치지 못하면 무효다. 그 부분에 한해서 무효고, 그 무효된 거는 근로기준법을 따른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무효라고 주장하고 불공정이라고 주장은 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건 주장이지, 무효라는 이거는 주장이기 때문에 이걸 확인받아야 할 필요가 있단 말이에요. 심판에게. 그래서 무효 확인 소송을 해야 되는데 이 소송 비용이 또 만만치 않잖아요. 그러니까 또 못하고 있는 거예요. 어제도 그 인천에 한 재가센터 요양보호사님이 찾아오셨는데, 먼저 일하던 곳에서 그 엄마가 센터장을 했는데 퇴직금을 안 주려고 한 11개월쯤 됐을 때 아들한테 넘겨버린 거예요. 물론 폐업하고 새로 창업하는 과정을 거치죠. 그래 넘겨가지고 퇴직금 200만 원 상당을 못 받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이거 위장 폐업인가요? 위장 폐업이 맞지요. 그렇지만 따져봐야 되잖아요. 또 위장 폐업이라고 주장하려면. 근데 아들은 폐업할 수 있나요? 아들도 폐업할 수 있죠. 그리고 아들이 폐업한다면 또 며느리한테로 가 있어요. 그러니까 엄마에서 아들에게로, 아들에서 며느리에게로 가면서 퇴직금을 수탈해 먹고 연차 15일 발생하는 그걸 착취해 가는 거죠. 한 350만 원 정도 돼요. 1년에. 이게 엄청나게 큰 돈이지 않습니까? 그렇지만은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어요. 법적으로는. 그러니까 노동청에 가봐야 소용이 없어요. 그런데 경찰에 집회 신고를 하고 노동청 앞에 가서 떠들어대면 노동감독관도 이거 자기들이 잘못인 거가 양심의 가책이 되죠. 아니 법적으로야 폐업하고 창업했다는데 뭐 어떡하겠어요. 그렇지만은 거기 그 요양보호사들이 다 글로 따라갔고 거기 대상자도 다 같이 갔어요. 그리고 그게 다른 사람도 아니고 엄마에게서 아들에게로 가고 아들에게서 그 부인에게로 갔는데, 이건 누가 봐도 이거는
위장 폐업이잖아요. 그런데 그냥 가만히 법으로 가면 법에서는 법대로 하니까 져요. 이런 땐 떼법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요양노동지청에 가가지고 1인 시위만 해도 이 노동감독관들이 알아서 깁니다. 그럼 그 사용자를 설득하죠. 또 당신 이거 폐업, 응? 폐업이냐? 당신 아들한테 갔는데 이제 세상 사람들이 다 알고 저기 와서 데모하는데 당신 이렇게 하면 우리 당신 처벌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또 그쪽을 위협적으로 하죠. 그래서 여러분 집회신고가 꼭 필요합니다. 물론 그냥 이런 시위 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는 그걸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한다 하면서 안 하고 해결할 수 있거든요. 집회신고만 해놔도 그냥 펄펄 떠니까요. 그리고 또 집회신고했다 이걸 또 신문에 내버려요. 어? 그러면 신문에 나면 어떤 효과가 있냐? 이 국민건강보험공단 거기가 감독 책임이 있어요. 그런데 거기 알려봐야 그냥 묵살입니다. 왜? 자기 쫄병이거든요. 자기 하청이거든요. 자기는 원청이고. 그러니까 자기 말 잘 들게 하려고 우리가 얘기하는 거 그거 묵살해버려요. 그런데요, 신문에 났거나 집회가 열렸다. 그래서 국민들이 안다. 이거 감독 관청인 공단이요. 이거 알면 막 즉방으로 나가서 조사합니다. 그리고 금방 해결이 돼요. 그래서 집회신고 내일 팁으로 드립니다. 네 번째 마지막입니다. 최저 기준을 이유로 근로조건을 낮출 수 없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2018년 1월 1일부터 최저임금이 약 20만 원이 올랐어요. 자, 이렇게 되니까요. 그동안 지급했던 보건복지부 공단을 통해서 지급했던 5년 동안 지급했던 월 10만 원의 요양보호사 처우 개선비 이거를 그냥 뺏어가 버리는 거예요. 이거 사실상 최저 기준을 이유로 근로조건을 낮춘 겁니다. 이게 국가가 이러면 안 되는데 국가가 이래요. 왜 그렇죠? 원청 사용자거든요. 그러니까 사용자 갑질을 하는 거예요. 사용자는 사용자 갑질을 한다. 근로자는 의지를 한번 해보자. 의지를 한번. 그게 집회입니다. 그게 1인 시위입니다. 그게 독자 투고입니다. 우리 노조 홈피에 독자 투고해서 이걸 세상에 알려야 돼요. 부당한 거 그냥 끙끙 앓으면 병돼요. 내일도 여러분 기대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